그날 밤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볼룸이 환한 조명으로 가득 찬 가운데 나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문을 밀고 들어섰다. 졸업 무도회. 대학 4년을 마무리하는 그날 모두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사이에 나는 홀로 남성 정장을 차려입었다. 시선이 쏟아졌다. 속삭임이 들렸다. 하지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아버지는 내가 5살 때 떠났다. 아침에 출근한다고 말하고 나간 뒤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동네 세탁소를 도왔다. 은화야, 엄마만 믿어라고 말하면서도 어머니의 눈에는 늘 피로와 외로움이 가득했다. 나는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공부에 매달렸다.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갔다. 그리고 졸업식 날 나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부재를 나의 힘으로 바꾸겠다고. 그래서 턱시도를 입었다. 무도회장이 시끄러워졌다. 친구들이 놀라 소리쳤다. 은화야, 진짜 미쳤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바에 서서 샴페인을 한 잔 들었다. 그때 그녀가 다가왔다. 을린. 하얀 드레스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긴 검은 머리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턱시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저랑 한 곡 추실래요? 우리는 춤을 추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음악이 끝난 뒤 우리는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 야경이 펼쳐진 곳에서 을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선배님 눈빛이 익숙했어요.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문학을 전공하는 후배였다. 시를 쓰고 책을 좋아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다. 을리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다. 다시 만나고 싶어요, 선배님.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연락했다. 카페에서 만나고 한강을 걸었다. 을린의 미소는 내게 처음 느껴보는 평화를 주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서도 작은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나는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2달이 지났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을린의 작은 원룸에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을린은 내 턱시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웃었다. 그날 선배님이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너 때문에 그 턱시도를 입은 거야?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었다. 을린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해 새아버지와 살고 있었다.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선배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을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 포옹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 대학 동기 모임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생겼다. 친구 하나가 우리를 함께 보는 바람에 소문이 돌았다. 은화랑 을린이 사귀는 거 아니야.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날 어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나니? 나는 웃으며 넘겼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을린의 생일날 우리는 남산타워에 갔다. 야경을 보며 을린이 속삭였다. 나 선배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키스는 부드러웠고 긴 포옹은 따뜻했다. 돌아오는 길에 을린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 진짜 연인이에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을린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을린아, 결혼 얘기 좀 하자. 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재혼한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나는 을린을 안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그때만 해도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할지.
을린을 집에 데려간 날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심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을린이 인사를 하자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은화야, 이게 무슨 일이니?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다. 엄마, 을린이는 내 연인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미쳤구나. 여자가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니?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아버지가 떠난 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제 너까지 나를 버리려는 거니? 을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뿌리쳤다. 나가. 둘 다 나가. 그날 밤 우리는 을린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을린이 울면서 말했다. 죄송해요, 선배님. 제가 다 망쳤어요.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내 잘못 아니야?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 후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은화야, 제발 정신 차려.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회사에서도 소문나면 어떻게 하니?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을린도 집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새아버지가 결혼 안 하면 집 나가라 우고했다. 을린은 매일 울었다. 나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랑을 위해 어머니를 버려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을린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20년 만이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해 아버지가 왔다고 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새아내와 함께였다. 그리고 그 새아내의 딸이 을린이었다. 을린은 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하다, 은화야.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을린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을린의 어머니와 오래전에 만났고 을린을 낳았지만 책임지지 않았다. 이제 와서 화해를 청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나는 구역질이 났다. 을린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병실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을린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족의 비밀이 우리 사랑을 더럽힌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온 사실을 알자 또 울었다. 은화야, 이제 그만둬. 이건 하늘이 주는 벌이야. 을린의 새아버지는 그녀를 강제로 시골로 보내려 했다. 동성애자랑 사귀는 건 용납 못해. 불리는 전화로 울면서 말했다. 선배님, 저 포기할게요. 선배님만 행복하면 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졌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에게 무릎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을린이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어머니는 한참 만에 말했다. 너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았다. 그럼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는 결국 함께하기로 했다. 을린은 집을 나왔고 나는 어머니와 화해했다. 아버지는 다시 사라졌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구해 함께 살았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회사에서 을린은 따돌림을 당했고 나는 승진해서 밀렸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붙잡았다. 1년 후 을린은 시를 모아 책을 냈다. 표지에 우리 두 사람이 찍힌 사진을 넣었다. 나는 그 책을 보며 울었다. 어머니는 이제 을린을 딸처럼 대한다. 가끔 너희 둘 다 행복해야 해라고 말한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있다. 나는 아직도 밤에 아버지를 떠올린다. 을린은 새아버지의 말을 잊지 못한다. 우리는 서로를 치유하며 살아간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 맞는가 틀린가?